사화. 괜찮죠? 어디에서 넘습니까, 사화가? 여름이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인묘진 봄에서 사음이. 여름이로 넘어져 사오미로. 그러면 앞 시간에 진토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은다겠어요, 안 겪은다겠어요? 겪습니다. 항시 보셔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24절기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초여름이라고. 초여름 맞죠? 입하가 되겠지. 망종을 진짜. 예. 그런데 지장간에 뭐가 있어요? 사화 안에. 자꾸 보라니까네. 지장간은 따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어놓는 거잖아. 중기, 경금. 무, 경, 병이 있다겠죠. 맞죠? 무토경에. 그럼 이거는 물상적으로는 뭐 같아요? 무토는? 그렇죠. 넓은 땅, 도로. 네. 경금은 뭐 같아? 물상으로. 경금은 가을인데 좀 넓은. 경금은 세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넓은 도로. 이거는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겠죠. 경금 세니까. 요거는 뭐 같아요, 그러면? 병화는? 문명적으로 밝은 곳이죠. 태양이니까. 그럼 물상학적으로 이거를 봤을 때 지형학적 이치로 봤을 때는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밝은 곳이. 도시인가요? 밝은 곳이죠. 그럼 뭘로 돼 이제 역학, 역전화, 아프, 번화가 도 되겠죠. 번화가. 화려한 곳이죠. 화려한. 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화는 동물로는 뭐를 의미해요? 뱀인가요? 그렇지, 뱀이죠, 뱀. 사자. 네. 독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서운 강한 독을 가지고 있죠. 이해가 가시죠? 예. 그 다음에 음습한 곳을 주로 뱀이 다니잖아, 밝은 것보다. 그렇죠. 그래, 안 해요? 예, 맞습니다. 음습한 데로 다니잖아. 또 장애물이 있어도 거침없이 비켜가잖아요. 뭐 올라가든 타고 가든. 그러면 이 사화를 가지고 있으면 사주팔자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강한 무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 그렇죠. 잘만 쓰면. 그죠? 무기가 되죠. 뱀이랑 그 인비스 뭐 성격도 좋은 거죠. 무기가 되지. 양기가 넘쳐야 안 넘쳐요? 넘칩니다. 맞잖아요. 정리했죠. 그렇지. 뱀을 많이 본다는 거. 예. 옛날부터 뱀 많이 그러잖아요. 독성도 있고. 그럼 이 사람이 거침없이 뱀이 지나가잖아. 또 꾸불꾸불꾸불 가잖아. 그러면 유연한 사고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뱀이라는 특성에 대해서 알면 된다니까요. 명석하겠어, 안 하겠어요? 예. 용이 주도하겠어, 안 하겠어? 그렇죠. 업무 추진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독성을 가지고 있으면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겠어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겠죠.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든가. 그러면서도 유연하니까 민주적인 절차를 걸치겠어요, 안 걸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라니까. 그런데 독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을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겠어요? 불리한 쪽으로 끌고 가겠어? 유리한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용이 주도한 면을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예. 집단을 장악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강한 통솔력도 있으니까. 자기가 본능적으로 그걸 장악하려고 하겠지. 그럼 프로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독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성품을 가지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품도 있겠죠. 변화무쌍한 변도 있고. 승부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재물의 흐름을 잘 읽어내요. 이제 통변을, 이제 사주를 여러 사람을 보면, 예를 들어서 원장님 사주를 볼 때, 이렇게 볼 때, 사주가 이렇게 짜여진 거를 식상 생재형이라고 해요. 이렇게 짜인 거를 관인상생형. 그 말은 뭐냐면 이쪽으로 짜여지면 돈 번 재주가 있고 이쪽으로 짜여지면 조직사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화를 가지고 있으면 재물을 보는 눈이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뛰어나죠. 그런데 돈을 벌 때는 어디서 벌겠어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 도시. 밝고 화려한 쪽에서 하겠지. 그 다음에 인신사회가 원장님 제가 뭘 하겠어요? 무슨 살? 역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럼 이 사람이 예.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한다, 안 한다? 한다. 예. 양기가 넘치기 때문에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산다, 바쁘게 쏘다닌다. 바쁘게 더 쏟아내.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추론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해가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권력의 글자잖아요. 그러면 이 사화를 가지고 있으면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 분노 조절을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문제가 온다, 안 온다? 문제 오지. 그렇죠. 그러면 사화를 볼 때는 어떤 오행과의 관계를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오행적으로 사화는? 이거죠. 또 양이죠. 음이 아니고. 그러면 필수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려면 어떤 오행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제? 그렇지. 예, 수. 맞잖아요. 그죠? 그걸 양기도 넘치고 권력의 속성도 있고 에너지가 넘친데 물기운이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너무 그냥 앞 달리면 그렇죠. 문제가 있네. 조혈증도 오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올 수 있잖아요. 에너지가 넘쳐서.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정답이다? 중화의 관점에서 봐라. 그러면. 항시 명심하세요. 단편적으로 보고 어떻다 저떻다 해버리면 안 된다. 그만. 다양한 각도, 종합적인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표현한 능력이 뛰어나야 안 뛰나요? 예. 혹여라도 원장님 데이트를 한다면 이 사람은 속마음을 표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데이트를 한다면 어느 장소를 선호하겠어요? 뭐 도시. 그렇지. 밝고 화려한 쪽을 선호하겠지. 그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 연인으로 만들려고 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왜 그런다? 그러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화려하고 번성된 도심지라고 써놨잖아요. 책에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 이 사화를 직업적 관점에서 쓴다면 어떤 직업군과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까? 영업 쪽이죠. 그렇죠. 영업도 좋죠. 또 원장님, 사업가. 예, 정신적 노동이 있고 육체적 노동이 있다면 이거는 어느 쪽의 노동과
잘 맞겠어요? 사화는 육체적 노동이 더 낫겠죠. 움직여야 되니까. 정신적 노동은 앉아서 머리 써야 되잖아. 네. 그러면 정신적 노동은 어떤 오행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정신적 오행, 물. 그렇지, 수. 예. 아유, 잘하십니다. 이게 사주 공부를 할 때 기초부터 원장님 분류에서 추론하는 습관을 자꾸 기르셔야 돼요. 그래야 학문이 자기 학문이 되잖아. 추론하는데 유익하게 써먹을 수 있잖아. 그죠? 통변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화는 육체는 그럼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영업도 좋고 그 다음에 사화는 역마성이라겠죠. 예. 그럼 뭐가 있어요 이제? 먼저 떠오른 게 항공이 떠오르겠지. 자동차 산업도 좋고요. 자동차. 그죠? 통신, 전기전자, 그죠? IT, 무역도 좋죠. 운수 뭐 이런 거, 관광, 교통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뱀의 속성으로 권력의 속성의 집단, 군, 검, 경, 용적 같은 것도 좋겠죠. 염색 산업도 좋고요. 만약에 언론 방송에 제가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좋겠죠. 본능적으로 조명을 받고 싶은 잠재적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연예인도 좋고요. 조명 받는 거, 조명기구도 있죠. 그 다음에 제과점도 괜찮죠. 네, 빵집.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극장 같은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사화를 볼 때 먼저 보면 양으로 이제 넘어오는 기운이죠. 그죠? 이제 여름으로 넘어오니까 여름에 대한 속성, 그 다음에 뱀에 대한 속성, 물상론이라 이게 원장님 물상론. 그 말은 뭐냐면 우주 자연계를 우주 자연 현상을 물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잖아요. 이 안에 모든 에너지가 들어있고 암호가 들어있잖아요. 맞죠? 그럼 원장님이 이해를 했는가 보기 위해서 한번 사주를 시킨 사를 한번 봐볼게요. 이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장님? 병. 이런 완전 자연. 그렇죠. 또 자연으로 볼 때는 밝죠. 물상적으로 볼 때는 엄청 덥죠. 왜 더워요? 하늘과 땅에서 열기로 가득 차버렸잖아. 맞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기사 물과 신의 물과 불의 관계. 그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쓰면. 여린 나무와 열기에 가득 찬 땅이죠. 미통이 사오미니까. 땅이 사오미. 그러면 원장님 이렇게만 볼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굉장히 화경이 상당히 많네요. 아우, 잘 보시네. 정말로 잘 본다. 그런데 또 한 단계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봄은 뭐라 가죠, 원장님? 지지로 진, 여름은 사오미. 그러면 이거 봐보시오. 어떻게 돼 있어요? 사오미. 그러면 땅바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펄고 있다. 그렇죠. 펄펄펄펄 끓고 있죠. 용광로죠. 그러면 이 글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원장님? 약하네.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어요? 물이죠.
좀 약해가지고 날아간다는 뜻인가요? 혹시 물이 증발해서 네. 없어져 버리겠지. 이해가 가셨어요? 이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무도 좀 작은 것 같네요. 타버리겠지. 네. 타가지고 제로 되어버리겠죠.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장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저거는 좀 맞네, 밸런스가 맞네. 저거는 아주 큰 물이고 예, 좀 덥고. 예. 예. 그럼 이 사주에서 가장 좋은 글자는 뭡니까, 오행은? 요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좀 같은 기운으로 받쳐주잖아. 이해가 가셨어요? 이게 잘 돼야 여기에다가 육친을 붙이면 해석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사람한테는 편인인데 학문성이에요. 엄마고. 그러면 나한테 엄마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약하게 되겠지. 그죠? 되더라도. 그러면 이 수기운이 증발되고 이걸 빼면 그러면 이쪽에 문제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건강에도. 이것도 문제 있다 없다? 있습니다. 사오미니까 이것도 문제 있다 없다? 있습니다. 사 안에 지장간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원장님? 부터 이렇게 써졌죠? 병금 예, 병 그렇지. 이거는 뭡니까? 물상으로, 자연으로 볼 때는. 쉐 녹화 어디 안에 들어있습니까, 원장님? 지금 이 쇠가. 이 쇠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사자죠. 사자에 있는데 펄펄 끈 불구덩이 안에 쇠가 들어있지. 그러면 요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 눈에 들어오죠, 이제. 하나하나. 무토. 그죠? 그냥 얘기해야 되니까 무토 그냥 지장은 예, 지장간 외우셔야 돼. 지장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장님 예를 들어서 신축년이죠. 내년이 신축년이죠, 원장님. 그죠? 그러면 계신기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지장간 안에. 같이 보셔야 돼, 이렇게. 신축만 보지 말고 신축년 하면 계신기란 하늘의 기운이 땅 속에 들어와 있다. 지장. 예, 지장간이다. 숨어 있다. 이렇게. 남몰래 활동을 한다. 이래.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의 운명의 비밀을 추론할 때 속마음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지장간이라고 했잖아. 외우셔야 돼요. 아,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는. 사자는 그냥 지장 이게 예, 무경병이 있다. 이렇게. 무경 정해졌어요. 지장간. 무경 병. 병. 예, 예. 이제 아직 안 배워서 그래요.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기운을 끌어당기려 하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물을 좀 그렇다면 예, 예.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지금 불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화시켜서 물 같은 성질을 끌어당겨. 열기를 본인 스스로 시켜주려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운에서 어떤 운이 오면 좋겠습니까? 물이 와야 되겠죠. 해자축.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와야 되겠지. 이렇게. 맞죠? 이렇게. 축토도 이제 좋죠. 열기를 시켜주니까. 알겠죠? 우리가 플러스는 밀어버리잖아요. 또 플러스 마이너스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 그죠? 지금 원장님 엄청나게 춥죠? 그렇지. 지금 엄청나게 춥잖아, 지금. 바깥 춥지. 예, 너무너무 춥잖아. 그럼 어떤 계절이 그리워집니까? 여름. 그렇죠. 오히려 여름이 그리워지잖아. 그러면 삼복더위는 그러면 어느 계절이 그리워져요? 겨울. 오히려 겨울이 그리워져요. 맞습니다. 정말로 그게 선생님한테 지혜예요. 선생님 나이는 암기보다는 지혜가 중요하다니까. 애우란 것보다는 이해를 해야 돼. 애우는 것보다. 기본적인 건 애우고 나머지는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 사화라는 글자는 이 팔자에서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사화에서 이 글자가 지금 사화를 배우고 있잖아. 나쁘게 쓰잖아. 불덩이가 돼버리니까. 네. 그죠? 네.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이게 일간이잖아. 나잖아요. 그죠? 네. 일간이라는 글자가 펄펄펄 끓는 땅 위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이. 이해가 가죠?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남편이라 이 팔자에 서방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남편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없다고. 예. 그냥 단답형으로 어떻게 해버려요. 그러면 왜 없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만 하면 돼요. 설명을 세세하게 해줘야 되겠죠. 이러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선생님의 남편떡이 없다. 이렇게. 이거는 뭐를 관장합니까? 을목은 오장육부 중에. 간. 근근 애우라니 간. 네. 간. 네. 그럼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힘들겠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 남편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응용해야 된다. 이제. 사주팔자는 원장님 응용학문이에요. 응용학문. 또 실용적인 학문이에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럼 이 사주에서는 사화란 글자가 부정적으로 쓰인다. 그 다음 이 사람은 정신적인 노동에 적합해요? 아니면 육체적 노동에 적합해요? 왜 그렇습니까? 불 같은 어떤 기질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정된 공간에서 갇혀 있으면 답답해서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글쎄요. 예. 움직이는 좀. 예. 그 다음에 또 이게 역마의 성질이라고 했잖아. 네. 그러면 밥이 쏟아니겠죠. 네. 이해가 갑니까? 네. 그러니까 사화를 보고 그에 따른 특성과 성질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약한 사주죠. 네. 조후적으로 이제 사주를 볼 때는 원장님 조후와 신강이 있어요. 억부가 있거든요. 이게 춥냐 덥냐 이거는. 억부는 강하냐 약하냐. 그럼 이 사람은 조후적으로도 문제 있고 억부적으로 약하잖아.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 그래. 이게 잘 되면 원장님 여기다 60만 붙여놓으면 원장님 해석이 되는 거 이제 하나하나. 이게 지금 해석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 기초 체력을 단단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하나를 더 해볼게요. 원장님 이해가 됐는가? 이렇게 쓰면 원장님 어떻게 돼요? 기유잖아. 기유. 예. 기토. 예. 이래 쓰면 개유. 이래 쓰면 을사.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을류. 그렇죠. 예.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화는 어떻게 돼? 이 사주에서. 유자 가을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사투가 강한데 좀 옆에 가을 같은. 예. 기운을 조절해주고 있죠, 나름대로. 그죠? 근데 사화라는 글자는 원장님, 아직 삼합을 안 배워서 그래요. 이게 유축으로 삼합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이 글자가 있는데 이런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가 이쪽으로 가버려요. 자기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그걸 우리가 삼합이라 해.
뱀이란 자기의 고유한 성질을 잃어버리고 닭으로 가버린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책에도 써놨죠. 써놨어. 그럼 원장님 이 사람한테는 어떤 기운이 강해서 문제예요? 뭔가 강한 기운이 좀 강한. 예, 요거 너무 강하죠 이렇게. U자. 예. 너무 강하죠. 예. 서늘하죠. 예. 이쪽도 위에도. 그렇지. 중간도 또 물이고. 기운이 강한. 예. 그러면 이거는 제가 뭘 하겠어요 원장님? 물상적으로. 금은 뭘 하겠어요? 물상적으로. 그 다음에 날카로운 쇠도 되고, 건물도 되고, 바위도 되고, 그죠? 그러면 원장님, 이거는 바위에, 거대한 바위에 뭐가 앉아있어요? 덜렁거리. 작은 나무가 있고. 그러면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겠어요? 못 내리겠어요? 좀 어렵지. 그렇죠. 어려움이 따르겠어요? 못 따르겠어요? 따르죠. 따르죠. 예. 어떻게 거대한 바위의 나무가 뿌리를 못 내리면 어떻게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원장님 이 을목은 이 일간인 을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 그렇지. 와 많이 하십니다. 왜 없습니까 원장님? 지금 밑에 그런 바위 위에 나무가 지금 자라는 성장 못하고 있으니까 도움을 줄 수 없거든요. 그래 자기 자신도 지키기 어렵잖아. 네.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논리적이잖아. 사고고 그죠? 학술성, 학술적인 면이 이게 안 따라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네. 이해가 가죠. 네. 그럼 이 사주에서는 사화란 글자가 유용하게 나름대로 쓰고 있죠. 네. 맞죠? 이 전번 사례하고 또 다르지. 맞죠? 그런데 변색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훼손된다 이렇게 이쪽으로 가버린다겠죠. 자기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유금한테 가버린다 그만. 그러면 사주 팔자라는 거는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그렇죠. 뭐와 뭐의 관계?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에서 변화를 끊임없이 일으킨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원장님 글자와 글자 간에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사화를 이제 아시겠어요 원장님? 사주 구조가 잘 짜여 있다면 사를 유용하게 쓴 팔자라면 좋은데 사주 구조가 일그러져 버리고 비빔밥처럼 얽히고 섞였다면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원장님 사주 팔자가 비빔밥처럼 얽혀 있는 사주가 많겠어요? 아니면 깨끗한 사주가 많겠어요? 그렇죠. 그럼 사주가 있습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청한 사주가 많겠어요? 탁한 사주가 많겠어요? 이게 많죠. 이렇게 청한 사주들은 사주팔자 보러 안 오죠. 그러면 탁한 사주가 많으면 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려움이. 예, 있죠. 그럼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이제 이해가 좀 가죠.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사주 공부를 했죠. 그래서 지지에 대한 특성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집에 가셔서 책을 자세히 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